증시 입성을 눈앞에 둔 BTS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빅히트가 올해 IPO 시장에 나온 마지막 대우로 꼽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부 증권사도 빅히트의 기업 가치를 공모가 상단보다 3배 정도 높게 제시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모가 자체가 높게 책정됐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고평가 논란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죠. 관련한 내용은 취재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 빅히트 엔터 같은 경우에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오늘부터 시작을 했고 앞으로 향후 일정들도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빅히트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합니다. 이 수요 예측에서 이제 공모가가 최종 확정되는데요. 최근 불고 있는 공모주 열풍을 고려하면 희망가 밴드 최상단인 13만 5천 원에 이 공모가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이틀간은 일반 투자가를 대상으로 이제 공모 청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빅히트의 공모 주식수는 713만 주로 우리 사주조합과 기관 투자자를 제외하면 일반 투자자가 살 수 있는 주식수는 142만 6천 주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다만 카카오 게임즈 통해서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청약 경쟁률도 어마어마하고 그만큼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수도 워낙 제한적이다 보니까 과연 이번에는 어떨까라는 좀 궁금증도 들고 가장 더 궁금한 것은 상장 후에 주가는 얼마나 될까? 이제 따상이란 말이 너무 이제 자연스러운 주식 용어가 돼버린 것 같은데 증권가에서 전망은 어떻게 나옵니까? 네, 이제 공모가가 희망밴드의 상단을 기록했다 이렇게 가정하고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흥행에 성공해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처럼 일반 공모 청약에 60조 원의 증거금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 경쟁률은 623대 1이 됩니다. 이때 1억 원을 납입한 투자자는 단 2주만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경쟁률이 1000대 1을 넘어간다면 1억 원을 납입해도 이제 단 한 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제 향후 주가에 대한 전망도 속속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SK바이오팜과 이 카카오 게임즈처럼 상장 초반 급등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시초가가 공모가 2배 결정되고 또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하는 이른바 따상을 기록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예. 다만 일각에서는 빅히트 엔터의 기업 가치 자체가 초반부터 너무 과도하게 책정됐다라는 논란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나옵니까? 네, 일단 빅히트는 이제 공모가 희망 밴드를 산정하는 그 과정부터 이제 고평가 논란을 받아왔습니다.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이제 비교 기업으로 같은 엔터사인 SM을 제외했는데 시가총액이 큰 카카오와 네이버를 포함시켰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기 위해서 유사한 기업을 제외하고 카카오와 네이버, 시가총액이 큰 기업을 넣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빅히트의 공모가가 이제 희망밴드 내에서만 결정된다면은 빅히트의 시가총액은 JYP와 SM, YG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커집니다. 여기에 더해 상장 직후 주가가 급등할 경우에도 고평가 우려가 이제 거세질 수 있는데요. 빅히트의 목표 주가를 가장 높게 책정한 곳은 하나금융투자입니다. 38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만약 빅히트의 공모가가 상단에서 결정된 뒤 따상을 기록하면 이 주가는 35만 1천 원으로 이 38만 원 하나금융투자가 제시한 가장 높은 목표가에 근접하게 됩니다. 빅히트가 지난해 얻은 지배주주 순이익보다 4배 넘는 순이익을 2022년에 달성할 것을 고려해서 목표가를 제시한 건데 이제 바로 상장 직후 바로 너무 빠르게 주가가 오르게 되면 이제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고려해서 투자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다른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가와 비교해도 이제 따상 이후의 주가는 과도하게 높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조영근 기자도 어떤 가정 자체를 빅히트 엔터도 따상은 갈 것으로 이제 깔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워낙 유동성도 풍부하고 그리고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상장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 것이 SK바이오팜은 따상 이후에 3연상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2연상을 간 이후에는 쭉 주가가 흘러내렸단 말이죠. 차익 실현 매물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빅히트도 그러면 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게 될까요?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빅히트의 경우에는 이제 유동 주식수가 비교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좀 주가가 더 빠르게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격이 빠르게 올라서 이제 가격 부담이 빠르게 오게 된다면은 조정도 그만큼 빠르게 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공모가 기준부터 이제 고평가 논란에 휩싸였는데 투자 과열로 상장 초반 이제 따상을 기록한다면 고평가 우려가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입니다. 공모가를 시장 예상보다 낮게 책정했다고 평가받는 SK바이오팜과 이 카카오게임즈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장 이후 상한가 3번과 2번 각각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 이후에 다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공모청약의 과도한 경쟁을 피해서 상장 이후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이제 주가 하락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모주 청약과 관련해서 항상 이제 뒤따라오는 말이 고평가와 과열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에서도 충분히 캐치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금융감독원 이제 최근 IPO 실무진들, 증권사의 IPO를 담당하는 실무진들을 불러서 이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상장 주관사인 증권사에 이제 보수적인 방향으로 기업의 미래 성장 가치, 실적 추정치를 평가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특히 기술 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 증시에 입성한 경우에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증권 신고서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은 당장 수익성은 낮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 심사 기준을 좀 낮춘 제도인데요. 이 기술 특례 상장의 기업의 경우 미래 가치를 반영해 공모가를 산정하는데 이게 실제 실적과 괴리감이 좀 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당국이 제동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공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당국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섰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조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